콩 리넛 코코넛. 오늘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대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책을 통해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 같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서 부모로서의 나이 역시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의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사이 병들어 죽게 되자 유서를 썼습니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중에서 아들이 바라는 것을 꼭 한 가지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아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불평했습니다.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표정을 짓자 랍비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가거나 마구 써버리거나 심지어 자기의 죽음조차 자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 거네. 그러면 그가 기뻐서 자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재산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테니까.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입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물려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탈무드의 내용인데요. 참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유대인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듣고 또 서로 토론을 하고 더 좋은 그런 답과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어쩌면 유대인들이 지혜로워지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평범한 아이도 세계 최강의 인재로 키워내는 탈무드식 자녀 교육. 뒤에 보면요. 5,000년 자녀 교육의 바이블 탈무드 교육법의 완결판. 글로벌 인재로 키우려면 탈무드식으로 키워라. 탈무드식 교육법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의 교육법.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원 여기저기에서 탈무드식 교육법. 그래서 많은 소개와 또 한국에서도 많은 교육 분야에서 이 유대인식 교육법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왜 이렇게 유명할까? 유대인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약 0.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노벨상 받은 사람 전체 인구 중에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작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슈퍼 인재로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뇌가 똑똑해서일까요? 미국에 유학을 가면 그 학생들 가운데 한국 학생들은 졸업할 확률이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40%가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이 유대인들처럼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모들의 학구열, 또 교육에 대한 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까?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죠. 유대인들의 두뇌가 뭔가 특별하고 달라서라기보다는 바로 교육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어떤 교육법인지, 탈무드식 교육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법의 현 문제 그리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찝어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슈퍼 인재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가정교육,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도 튼튼, 자녀 교육의 뿌리는 가정교육이다 라고 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부에서는 학습 능력, 머릿속 지혜는 생존의 무기, 자녀의 두뇌 개발은 부모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창의력, 창의력은 성공의 씨앗, 아이의 질문을 최대한 끌어낸다. 4부에서는 인성교육, 역사라는 C줄과 사회라는 낱줄, 공동체 의식을 가르친다. 이 유대인들은 인성교육을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성이 별로 안 좋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인성교육을,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면서 인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민족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남을 나라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도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반대로 자신의 나라에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의식 그리고 민족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거기에서 인성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5부에서는 진로상담, 꿈꾸는 대로 흘러가는 삶, 현실 속에서 꿈꾸게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도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짤막하게 한 주제별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별로 궁금한 부분을 골라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쫙 그 흐름을 타면서 함께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교육.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고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최고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최고로 가르치죠? 좋은 학교? 또는 돈? 우리나라는 너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가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돈도 아니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걸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외세의 침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세에 갑작스럽게 침입을 받았을 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놨어도 다 빼앗겨버리거나 또는 가지고 편안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교육시킬 때 지혜 중심의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열심히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걸 물어봐요. 책을 읽어주면은 뭐가 기억에 남아?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책을 읽어줘도 뭐가 궁금했니? 학교 갔다 오면 무엇을 질문했니? 유대인들은 지혜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지식교육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업과 상관이 없어도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질문하게 만들고, 엉뚱한 질문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교육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돈이라는 걸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은 직장을 가. 그래서 너는 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어.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버리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친구의 우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모습을 갖는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보다도 지혜가 최고다라고 가정에서부터 가르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을 가르쳐야 나라가 외세에 침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텔레비전 대신에 책장을 놓습니다. 텔레비전을 없애고 쫙 책장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텔레비전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2초와 3초 정도 사이마다 계속 화면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킵니다. 이러한 자극에 접했던 사람들은 좀 자극이 적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독서와 자연히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TV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운에는 창의력, 좌뇌는 어떤 읽기, 쓰기, 그리고 토론하는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좌뇌인데 이 좌뇌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냥 앉아서 좌뇌가 기능이 하지 않고 위축되도록 만드는 게 TV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분석하거나 읽거나 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정보를, 내용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 좌뇌를 위축시킵니다. 결국 TV를 자꾸 접하게 되어지면 책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책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이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TV를 치우고 아이에게 책장을 놓게 해서 책을 엄청나게 읽히게 합니다.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유대인들의 독서 권장하거나 독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겠죠? 하나님 믿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보고 토라나 탈무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봅니다. 토라가 성경책이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외우고, 그것을 또 민족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책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TV가 그걸 막는다면 당연히 TV를 없애는 게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꼭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예요. 젊은 아이들이 싸워요. 근데 어른이 가서 이놈들 뭐하니?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흩어지거나 아니 눈치 보고 피해 가는데, 요즘에는 싸워요. 젊은 애들끼리. 어른이 가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오히려 어른을 때리죠. 우리나라는 이 위계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게 준 아주 좋은 전통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교육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밥상머리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그리고 위계질서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지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 밥상에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 시간에는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민족에 있어서 유명한 위대한 그런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는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모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우리나라는 하루에 한 끼도 요즘에는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을 이용하라는 거죠. 아침 시간에는 다 모여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자,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른손으로 벌하고 왼손으로 안아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체벌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체벌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면은 이제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머리가 아닌 이상 머리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로서는 머리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머리 이외의 다른 신체 부분들은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때를 쓰고 말을 듣지 않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말로 타이릅니다. 근데 아이가 그게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가던 길 돌이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 돌아가서 체벌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때려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체벌이 너무 이제 심각한 경우가 있어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그 폭력 신고하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체벌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를 대지 않고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토라에 또는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때려요. 잘못하면. 대신에 머리가 아닌 신체 부분을 때리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때립니다. 가장 많이 때리는 경우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나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써있어, 이러면서 안아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으로 벌하고 왼손으로 안아줍니다. 자신의 아이를 정말 지혜롭게 키우기 원했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체벌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체벌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럽고 내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게 훨씬 낫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가정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 안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와의 깊은 유대를 갖게 되어지고, 그걸 배운 아이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부터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 100일 전부터 태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그들이 꼭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 가정교육. 바로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거의 학교나 학원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육의 제일 첫 번째 교육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